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가 없다. 아니, 소금이 고혈압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날짜가 7월 23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원주에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세미나 장소 옆에 건강검진센터가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혈압을 좀 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 혈압 106, 그 다음에 최저혈압 67, 맥박수 6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혈압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물에다가 저희 소금을 타서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타가져온 게 이제 거의 다 먹은 상태가 됐죠. 음식에 소금물을 간을 해서 먹고 이렇게 과외로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 칫솔질을 한 후에 가글 도 소금물을 하고 있는 등 소금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먹고 있다는 거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혈압은 아까 측정치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서양 의학자들의 주장들이 있고, 식품 관련이나 의사들의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소금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고 고혈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깔고 한 실험인 경우가 많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또한 거기에 사용된 소금이 아주 정제된 NaCl 99% 정도의 소금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점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천일염이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MQ 눈소금이든 다른 소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들쑥날쑥합니다.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아주 정제된 소금, 염화나트륨 99%짜리 소금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고, 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소금은 미네랄의 총합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의학이 도입돼서 오랫동안 저염을 먹기 위한 운동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소금 먹는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국이나 일본 사람보다 길까요? 아픈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적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일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18g 정도를 소금을 먹고 있고, 한국도 유사한 정도의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저염식을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병원에 진찰을 지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신장이나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혈압에 관련돼서 있는 인자들 중에 나트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또 조절하는 다른 미네랄들이 또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아지게 되면 칼륨이라는 기술 작용을 해서 저의 배출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혈관의 확장이라든가 혈관의 근육을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고, 다양한 미네랄이 서로 보완작용을 통해서 혈압이라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미네랄들은 부족하고 나트륨만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나트륨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에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트륨 자체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다라면 혈압약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혈압이 소금 때문이면 나트륨 양을 줄이게 되면 혈압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혈압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팔리는 약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혈압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혈압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혈압은 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이죠. 근데 만약에 소금이 원흉이어서 소금만 줄이면은 혈압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소금만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떤 의사도 고혈압 환자가 가면은 혈압약을 처방가지고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소금을 적게 먹으면 되니까 혈압약이 필요 없으면 소금만 적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말을 유추해 보면은 소금과 혈압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단지 그 원인을 나트륨에 돌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떤 미네랄이든 어떤 음식이든 어떤 영양소든 과잉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나트륨과 미네랄이 섞여 있는 미네랄 소금을 제대로 섭취를 하면 혈압을 떨어뜨려 줍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저의 혈압이죠. 이렇게 소금을 매일 일상적으로 음식 외의 것들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금의 양을 줄여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 같은 경우는 보통 1 내지 2, 심지어 0.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민감한 사람들은 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라는 거죠. 단지 문제가 될 경우는 다른 미네랄이 없을 경우에 좀 영향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우리 몸에 공급이 되면 혈압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혈압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매일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일, 미네랄 소금을 먹는 일입니다. 또 고혈압으로 가지 않는 일, 바로 미네랄 소금을 먹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는다 그러면은 고혈압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이 이제 소금과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이 여기에도 이제 혈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혈압의 원흉으로 소금이 불리게 된 어떤 배경되는 연구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져 있는가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소금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을 먹고 그래서 건강을 찾아간 노력을 좀 더 해야 됩니다. 평생 약을 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소금을 먹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소금을 먹는 게 바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서 드시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겁니다. FDA라든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조효 음식을 권하고 있고 국을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을 먹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을 먹는 양만큼 그게 비례해서 소금량이 따라줘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수분의
적정한 염도가 유지되고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여름을 나는 일은 소금과 소금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소금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